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의 국민성, 나라가 발전해온 방향 자체가 약간 인명경시사상이 말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게 너무 좀 사람의 목숨 같은 것들이라든지 안전 같은 것들이 기반으로 돼서 기술력이 올라온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중국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참 뭐랄까, 사람들의 인식이 한번 이렇게 박히게 되잖아요. 인이 한번 박히면 그게 이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전기 차량의 특수성이 뭡니까? 전기 차량의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를 외부에서도 쓸 수 있고, 그 차량 안에서 무시동 공조를 틀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엄청난 에너지원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최신 전기 차량들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차세대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독일 차량들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래간만에 울트라디오 조용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떠벌떠벌하는 라디오처럼 그냥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울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각 잡고 영상을 리뷰하려고 막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차량에 대해서 오랫동안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가감 없이 영상 편집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정제된 영상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차량을 느꼈을 때 내가 이 차량을 타면서 이런 느낌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울트라디오를 찍습니다. 사실 Q8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아우디에서 Q8 이트론이라는 거 말고 그냥 이트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꽤나 많이 가졌던 친구고요. 이트론은 RS 이트론 GT, 이트론 GT, 일반 이트론, Q4 이트론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되고 있고요. 곧 나올 Q6 이트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우디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좀 후발주자예요. 이트론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R&D에 시간이 없었던 건지 R&D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던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BMW가 정말 미친듯이 치고 나갈 때, 벤츠가 조금 삽질을 할 때 아우디도 같이 좀 많이 올라왔었으면 테슬라와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와 더불어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차량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95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1억이 훌쩍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용량이 좀 적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무게 때문인 건지 효율적인 부분인 것 때문인 건지 뭐 이런저런 것들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타면서 조금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및 의료시의 요새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맨날 광고 전화, 사람한텐 전화 안 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차량이에요. 그때 이트론 같은 경우에 좀 무게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아우디에서 너무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좀 적게 잡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고, 아이고 얘는 300km밖에 못 가는 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트론을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거든요. 한 3-4분 계신데 아직도 심지어 안 팔고 계십니다. 쇼호스트 조땡땡님, 워시존의 EV 스테이션, 이분도 조시네, 조땡땡님. 아무튼 이분들 다 지금 이트론 타고 있고, 또 제 구독자님 중에 아버님이 이트론을 또 타고 계시고, 그래서 이트론을 타면서 저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차량을 진짜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아우디에서는 기본적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버튼에 대한 느낌, 이게 뭐 햅틱 반응이라든지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차를 리뷰할 때나 뭐 이런 저런 캐스퍼나 혹은 뭐 레이 EV나 뭐 이런 차량들, 혹은 EV3 같은 이런 차량들 리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제가 항상 제네시스 차량 리뷰할 때는 꼭 아우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버튼을 누르는 느낌 있죠? 요런 게, 이게 아우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건 아우디가, 괜히 아우디를 막 칭찬해야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을 막 독일 차는 최고야, 독일 뽕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들이 만드는 이 버튼의 느낌, 다이얼을 돌리는 요 느낌이 정말 전세계 최강? 롤스로이스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퀄리티도 있지만, 결국은 벤틀리나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만드는 럭셔리 브랜드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도 결국은 다 이 아우디의 퀄리티를 쓴단 말이죠. 또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려나? 왼쪽에 차가 있으면 이제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 있죠? 이게 엄청나게 잘 보이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폭스바겐에도 쓰이고 아우디에도 쓰이는데,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본 게 A6 때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시인성적인 부분, 철판을 접어 만드는 이런 좀 환자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을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우디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고, 그때 초반에 만들었던 이트론도 상당히 잘 만들어서 이 상태 그대로 치고 나가면은 잘못하면 독삼사가 이거 뭐 전기차 시대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의외로 BMW만 엄청나게 지금 좀 힘을 내고 있고요. 아우디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를 좋아합니다. 아우디의 뭔가 독창성, 아우디가 뭐 하고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보다는 아우디가 만들고 있는 약간 지들만의 장인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데 보면요, 그냥 단순한, 원래 이런 데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요, 1억이 넘는 차량들은. 근데 그냥 우레탄 썼어요.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 옵션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죠.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 그리고 지금 에이다스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70km, 80km에 놔두고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안내 꺼짐, 켜짐이라고 되어 있고, 됐다. 이렇게 켜놓고 디스턴스는 좀 짧게 해가지고 달려볼 건데, 아우디가 갖고 있는 이런 만듦새에 대한 부분의 완성도, 소프트 클로징도 진짜 부드럽게 돌아가고, 버튼을 누르는 이런 느낌들, 전체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좀 자기들만의 고집이 좀 느껴져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이제 S라인도 아니고 SQ8 이트론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우디의 타공 스티어링 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도 이 친구는 터치 감응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허벅지 신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독일차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이 운전석 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우디의 이트론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이 양옆에 사이드 볼스터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게 스티어링 휠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진정한 스포츠 주행을 하든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든 가능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완성도적인 부분, 특히나 기계적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그래도 다행히 예전에 95kWh의 배터리보다는 좀 많이 높은 배터리를 차용을 했죠. 114kWh인가? 그로스 배터리가 그렇고, 네트 배터리는 한 106kWh 정도의 배터리. 그러니까 오히려 모델 S나 모델 X보다도 네트 배터리량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죠, 이제는. 자, 허벅지 신공. 잘 되네요. 허벅지 신공? 예, 한번 이걸로 해볼까? 스티어링 휠을 쭉 밑으로 떼가지고 한번 허벅지를 붙여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그 스티어링 휠을 항상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 너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편하시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100%까지는 아니고 충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은 93%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34km를 갈 수 있다고 이제 나오네요. 좋네요. 다행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아우디의 에이다스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이걸 제가 에이다스에 대해서, 아우디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안 해서 그런데 아우디도 에이다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포르쉐가 이걸 그대로 차용을 하면 되는데 포르쉐가 이걸 차용을 안 해요. 포르쉐도 결국은 폭스바겐 그룹 이하란 말이죠. 물론 걔네들이 워낙 이제 콧대가 높고 지들만의 무슨 뭐 이노 드라이브니 뭐니 뭐 해도 그래봐야 이스라엘에서 만든 모빌아이 거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냥 아우디 거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람보르기니도 아우디 거 그대로 써가지고 우르스에서 이렇게 에이다스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꺾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쉐가 돼버렸죠. 포르쉐가 또 지들만의 고집이 있죠. 아우디만큼의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고집이
소비자들한테 반하면 망하는 거고, 소비자들에게 맞춰져서 나름의 고집을 좋은 방향으로 승화를 시키면 잘 되는 거고, 테슬라가 계속 그 고집을 꺾고 있지 않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테슬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넣어놨고요. 진짜 잘 가네요. 제가 아까 이제 기계적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누구는 이 승차감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건 그분들이 느끼는 거고, 실제로 레인지로버 같은 차량들 타다가 이 차 타면은 승차감이 안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테슬라 차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량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급의 차량이 뭐가 있을까? 산타페 크기 자체로만 따지면은 우르스죠 나간다. 크기 자체로만 따지면은 산타페 소렌토급 정도 되는데, 승차감에 비하면은 진짜 얘는 거의 가히 압도적일 수준이고요. 승차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행사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우디 Q8 이트론 같은 차량들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은 차량으로서의 완성도가 이렇게 좋은 차량을 타면 기분이 좋은 거구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언제 또 느꼈냐면, BMW의 iX X드라이브 50, 이트론 GT, 포르쉐의 타이칸, BMW i7, 벤츠의 EQS, EQ2는 아니에요. EQS는 승차감이 진짜 가히 압도적일 정도로 좋고요. EQ SUV나 EQS SUV에도 승차감이 참 좋은 편이에요. 어쨌거나 독일 애들이 이런 기계적 완성도, 차량의 기본적인 속성, 승차감과 주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제가 앞차가 되게 늦게 가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런 상태면 자동 차선 변경을 쓰거든요. 자동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면 그냥 꺼져요. 히다스가 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잡았다.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소프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좀 모르겠지만 소프트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 지금 놓쳤죠 완전히. 지금 저 그냥 가고 있는 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차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같은 거라든지,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 T맵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에이다스 중에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자체는 되게 좋아요. 중앙을 잘 유지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차량을 이렇게 차선 안에 넣어서 진짜 잘 가거든요. 그리고 곡선 구간도 되게 잘 빠져나가고, 오히려 차선의 유지력, 그러니까 차선을 물고 가는 차선의 추종성은 BMW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고요.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정감 있게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참 사람들의 인식이 한번 이렇게 박히게 되잖아요. 인이 한번 박히면 그게 이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테슬라 진짜 차량으로서는 좆도 없거든요. 뭣도 없는데,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 전기 차량이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처음에 박힌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이라고 하는 그 딱 처음에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전기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굳어진 게 좀 제 생각에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되게 테슬라가 잘한 거죠. 잘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인이 한번 박히면 첫인상에서 그 이미지가 고착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Q8 이트론이나 이트론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좀 많이 아쉽죠. 분명히 잘 만들고 완성도가 높고 조용하고 잘 나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되게 못 만든 차량처럼 이게 포장이 돼 버려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쪽에 있는 HUD도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고, 제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터널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이 중저음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잘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거 마이크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신공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잘 가죠. 허벅지를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비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차를 타면은 전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이트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도 킬로와트 시당 4.8km의 전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비가
자체가 결코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갈 수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누적 주행거리. 이 친구가 지금 딱 2000km 탄 차인데 2000km를 타면서 누적 주행 기록이 3.7km가 나와 있네요. 전비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전기차를 타면서 400km만 넘으면 충분히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보는 편이기 때문에 400km만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지금 WLTP 기준으로는 600이 찍혔는데 우리나라에서 600이 찍히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Q8 이트론이 모르겠어요. Q6 이트론과 더불어서 아마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Q6 이트론부터 새로 바뀐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Q8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6년 전, 7년 전쯤에 나왔던 A6 그때부터 적용이 되던 듀얼 스크린 요것과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고요. 그래서 좀 만든 지가 오래된 차량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뭐 사실은 사실이죠. 진짜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이 MMI 인터페이스가 이제 바뀔 때가 됐는데 딱 Q6 이트론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요새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배터리에 말이 많잖아요. Q8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되게 좋은 거 들어갔어요. 배터리 들어갔고 근데도 불구하고 Q6 이트론은 지금 CATL이 들어가서 참. 제 생각에는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에서 아마도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경쟁권, 획득권을 따내지 못한 것 같아요.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래서 믿지는 마시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Q8 이트론이나 Q6 이트론 얘네들도 CATL의 811 말고 좀 LG 엔솔이나 SK온 혹은 뭐 삼성 SDI에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통형 배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에너지 덴시티를 좀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구조상 원형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원통형은 붙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는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이없이도 테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못 잡았다라고 옛날에는 좀 아쉽다,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같이 이제 불이 나는 시기에는 벤트가 열리는 구조라든지 그 사이사이에다가 냉각수가 흐르는 스네이크 방식의 냉각 레일을 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되는, 저는 테슬라에서 만든 그 배터리 팩 같은 거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룹에서 받아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CATL 받는 것보다는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좀 장거리 챌린지가 아니라 Q8 이트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족차로 쓰기에 되게 좋고 장거리 돌아다니는데 문제없고, 전비도 지금 계속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고속도로 항속에서 킬로와트당 5.0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 에이다스 좋고, 실내외 좀 구성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경쟁력은 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터치 반응식의 햅틱 반응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퀄리티 좋고, 진짜 만듦새 하나만큼은 뭐 진짜 대단하니까, 뭐 직구방 추돌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이게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독일산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환 기능,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렇게 차량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소환 기능 있죠. 물론 지금도 테슬라는 그 기능이 원래 들어가서 되게 좋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없어졌죠. USS가 빠지면서. 언젠가는 업데이트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젠가가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에서 그걸 되게 잘 쓴단 말이죠.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 독삼사 차량들은. 이 전기 차량의 특수성이 뭡니까? 전기 차량의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를 외부에서도 쓸 수 있고, 차량 안에서 무시동 공조를 틀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엄청난 에너지원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최신 전기 차량들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차세대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독일 차량들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V2L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장치라든지, 진짜 뭐 테슬라만큼 중앙 컨트롤 방식의 ECU 하나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런 차량들로서의 정의가 독일 전기 차량에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의 장비가 아쉽다는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편의 장비는 되게 잘하는데 좀 아쉽다. 좋은데 아쉬운 부분들. 소재적 고급감, 이트론, Q8 이트론 얘가 1억 3천인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래요. 소재적 아쉬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여기저기 하이글로시 써져 있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하고, 이건 뭐 눈만 쳐다봐도 플라스틱에 흠집이 난다는 하이글로시 소재가 너무 많이 쓰여져 있고, 이 위쪽도 직물 소재인데, 근데 다들 보면은요 소재들이 짱짱해요. 되게 그냥 단순한 우레탄, 단순한 가죽, 단순한 직물 이런 건 아니고 되게 퀄리티는 좋은 아이들이라서. 그리고 얘도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앞쪽에 프렁크도 있고 트렁크 공간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만들고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인이 박히면 그 인식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한번 고착화되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특히나 이런 전기차 시대, 그러니까 뉴 에라가 시대가 열렸잖아요. 전기차 시대라고 한. 이럴 때 현대차 기아가 진짜 잘 그거를 잡았는데, 테슬라는 뭐 부동의 1위. 이게 한번 고착화되면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알아서들 되게 잘 만들고, 그래야 경쟁이 있고 경쟁력이 생겨야 소비자들이 비슷한 퀄리티 안에서 뭘 선택을 할까라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전기차를 구입을 딱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기계적 완성도가 좋은 차량들도 있지만, 이게 또 편의성을 생각을 하지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제네시스, 혹은 진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테슬라,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지. 이런 독삼사의 레거시 브랜드들, 이런 차량들은 진짜 이 승차감, 차량의 기본적인 기본기, 완성도 이런 것들은 너무 좋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 전기 차량만의 편의 장비의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차세대 전기차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번에 벤츠에서 페라시스 배터리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피해자분들이나 차주분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로 배터리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CATL도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의 국민성, 혹은 그 나라가 발전해온 방향 자체가 좀 약간 인명 경시 사상이 이말에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게, 너무 좀 사람의 목숨 같은 것들이라든지 안전 같은 것들이 기반으로 돼서 기술력이 올라온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중국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독일 애들이 만든 거, 일본 애들이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약간 그 고지식할 정도의 뭐 장인 정신, 혹은 고지식할 정도의 그 자신만의 고집을 바탕으로 해서 여태까지 쌓아 올려온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독일 차량들이 여태까지 각광을 받았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인명 경시든 뭐든 간에 빠릿빠릿하게 대응하고 기술로서 이제 빨리빨리 올라오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오토파일럿으로 사람이 뭐 죽든 말든 일단 넣고 보는, 오픈 베타라고 넣어버리고. 중국의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라시스? 그거 3만 대가 리콜됐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회사인데, 그거 그냥 국영기업 북경 자동차인가에서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목숨이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올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중국 제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베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자연스럽고, 남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표절이 그냥 문화인 나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력이 올라간 건 맞는 건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이게 터질 수도 있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번에 아우디가 또 Q6 이트론이랑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에서 또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아우디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Q8 이트론 정도 되면 이제 플래그십이잖아요. 얘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이번에 생긴 것도 되게 예쁘게 바뀌었지만, 2세대 Q8 이트론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혹은 삼성 SDI의 국민 한국 상온계 배터리를 좀 쓰고 좀 좋은 차량 회사로 전기차 시대에서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잘 만드는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완성도 이렇게 잘 만드는 이런 기술력을 CATL 배터리를 쓴다는 것에 묻혀가지고 안 좋은 자동차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톨게이트까지 제가 손을 거의 안 잡고 왔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에이다스 진짜 좋네. 잘하네요, 진짜. 다음 Q8 이트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매 물품에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장 구매 물품으로 넣을 수 있는 제품이 EV9 혹은 우리나라 차량들 EV3, 그리고 오늘 타러 가는 캐스퍼 일렉트릭, 이런 차량들은 사실 그렇게 고민이 없어요.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고민은 좀 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브랜드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아쉽고, 지금 뭐 물론 명성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런 게 오히려 한국 전기차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능이나 편의 장비, 전기 차량으로서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독일 차량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솔직히 승차감만 아니었으면 전기차 짱이긴 합니다. 진짜 최고. 어쨌거나 아우디의 Q8 이트론에 대한 드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거리 챌린지를 할 거예요. 이 차량으로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100%로 충전을 해서 얼마나 달릴 수 있을런지. 얘가 Q8 이트론의 스포트백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X5로 치면 이제 X6격인 친구인데, 뒤쪽에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공기 저항 계수가 0.023인가 0.03인가 그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Q8 이트론, Q8 이트론은 조금 덜 간대요. 한 500km 조금 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41.3km를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탔을 때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다라고 찍힌 그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 88%로 4%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늘었단 말이에요. 전비는 키당 5.7km로, 그러다 지금 방금 뭐 5.8km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100km 정도로 한국 주행을 했을 때 전비가 한 6km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달려봐야죠. 달리면서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덥지 않은 전기차에 관련된 이것저것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